오늘은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부 여성들은 깊은 접촉이 있을 때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신체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는 민감한 신경말단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마치 신체의 신호병사처럼 외부 접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깊은 접촉이 있을 때 이 신경말단이 자극되어 뇌로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소리를 내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물에 실수로 손을 대고 바로 빼는 행동이나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반응이 아니라 매우 본능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신체의 특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질길이는 7mm 시행 정도이지만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신체적으로 흥분한 상태라면 이 길이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 앞쪽 벽에는 민감한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 부위가 적절하게 자극되면 일부 여성은 강한 생리적 반응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무의식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민감도는 다르며 모두가 같은 감각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 상태와 신경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간지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차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생리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여성은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조합은 소리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참을 수 없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소리는 때로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안정감, 약간의 수줍음 또는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감정의 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리는 침묵의 소통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의 반응은 파트너에게 피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볍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지금 편안해 또는 이 리듬이 좋다와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목소리는 속도를 늦춰야겠어 또는 이건 적절하지 않아와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음이나 응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피드백은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서로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소리가 편안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성의 소리가 고통이나 불편함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이가 충분하지 않고 신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 더 깊은 접촉은 마찰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리는 실제로 불편함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양측, 특히 남성은 여성의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전이의 목적은 신체를 천천히 이완시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포옹과 부드러운 대화는 여성이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 몸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성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까요? 이는 모든 사람의 신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여성은 선천적으로 더 예민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눈에 띄게 반응합니다. 어떤 여성은 더 내성적이며 무언가를 느끼더라도 말로 표현하기를 꺼리고 속으로만 간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수줍음 때문에 처음에는 자제하지만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편안하고 여유로운지 여부입니다. 게다가 나이와 친밀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수줍음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응이 내성적이고 목소리가 부드럽거나 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몸에 더 익숙해지고 더 편안해지면 반응도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손발이 뻣뻣하지만 익숙해지고 나서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역학 또한 점진적인 조정과 적응의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두 파트너 모두 친밀함에 대한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성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여성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피상적인 반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천천히 해 또는 잠깐만이라고 말할 때 괜찮아 보여라고 계속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그녀의 기분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친밀한 관계는 상대방의 반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작은 세부 사항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남성분들, 친밀한 관계에서 깊이나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성의 표정과 몸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세요. 눈썹을 찡그리지 않고 몸을 이완하면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긴장하고 표정이 굳어 있다면 표현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부드럽게 위로하는 것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성분들도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해보세요. 예를 들어, 좀 아프네요. 천천히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처럼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남성분들이 고의로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통이 실제로 더 깊은 이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식사할 때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당신의 입맛에 맞춰주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소통에도 적용됩니다. 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여성은 신체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배려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친밀감을 느끼기 전에 준비됐어? 라고 묻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동안 괜찮아?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어떤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이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낀다면 불편함을 느끼고 긴장을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배려를 느낀다면 예를 들어 빠른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더욱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고 사적이며 편안한 환경은 여성이 더 쉽게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 방해받거나 불편함을 느낄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면 무의식적인 긴장감이 생겨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사전에 방을 청소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여성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주고 점차 방어적인 태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파트너의 건강과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 전후에는 세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밀한 부위의 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당분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등 피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두 파트너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결국 안전하고 안정된 관계에서만 관계가 진정으로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신체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신체 반응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더욱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신체와 감정은 고유합니다. 정답은 없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파트너와 상의하거나 전문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모두가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화된 방식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